악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와, 하다하다 이제는 원자력으로 클래식 연주를 하는 건가요? 그 원전이 아니고요. 원전, 기준이 되는 본디의 전거를 써서 바로크나 고전주의 시대 음악에 사용됐던 옛 악기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전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을 시대 연주라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원전 악기와 이를 이용한 시대 연주에 대한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용어 하나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원전악기라 설명을 해드렸지만 원전악기보다는 시대악기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본 영상의 뒷장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시대악기 그리고 시대연주는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거 바로크 및 고전주의 시대의 악기, 시대악기를 이용한 그 방식 그대로의 연주를 시대연주라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겠죠? 우선 시대연주로 재현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1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들어왔던 클래식과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바로크하고 바흐바흐한 그런 느낌 느껴지지 않았던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셨다면 이번에는 비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베토벤 3번 영웅 3악장의 호른 솔로를 보여드릴 건데 호른의 음색을 유의하면서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떠셨나요? 조금은 다르게 다가갔기를 바라봅니다. 시대 연주는 1950년대부터 시작된 운동으로 바로크, 르네상스 시대 음악을 연구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네임드 작곡가 바흐나 모차르트의 곡들의 이해를 시작으로 했다면 이후에는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와 같은 초기 낭만주의까지 그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시대 연주는 연주가들마다 그 재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다음의 룰들을 따릅니다. 1번, 시대악기를 사용한다. 당연한 거죠. 타악기나 관악기는 보통 시대악기를 쓰는 편이고 현악기까지 시대악기를 쓰기는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각 잡고 하는 악단이 아닌 이상 현악기는 현대악기를 쓰는 편입니다. 2번, 피치가 현대의 음악과 다르다. 현대 클래식에서는 라를 보통 442Hz로 기준을 맞추는데 시대 연주에서는 440Hz 이하로 보통 피치를 맞춥니다. 그래서 간혹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음반들 중에 애매하게 피치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전부 이러한 이유에서이죠. 마지막으로 악단의 편성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시 그대로의 편성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에 악단의 편성이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시대 연주와 현대 연주와의 차이점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 연주가 무엇이고 현대 연주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 연주는 어떤 것들을 참고하여 재현되는 것일까요? 이는 시대 연주를 연구하는 음악가마다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판된 악보에 의거해 연주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플하면서도 근본적인 방식이죠. 예를 들어 바이올린 악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악보를 보시면 음악의 빠르기와 박자만 적혀 있죠. 요즘의 음악가들이었으면 본인들의 기호에 맞게 여기에 있는 긴 음에 비브라토를 넣는다든지 해서 곡의 풍미를 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보에 충실히 연주하게 된다면 비브라토나 미묘한 템포의 변함 없이 무미건조하게 연주를 하게 되겠죠. 시대 연주에서는 이처럼 악보에 지시된 내용이 없다면 그에 맞게 정석적으로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참고 자료는 바로 음악에 대한 과거 기록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모차르트가 새로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었고 이를 그의 오케스트라와 연습하게 되었다 합시다. 운이 좋게도 이 연습 당시 모습을 서술한 역사적인 사료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모차르트가 본 음악은 급하지 않게 연주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라고 적혀있다고 합시다.
시대 연주를 연구하는 음악가들은 이러한 사료를 참고하여 이 음악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곡을 천천히 연주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참고 자료는 바로 과거의 악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시대 연주를 위해서는 시대 악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시대 악기는 현대 악기와 다른 점들이 매우 많은데 이러한 차이에 의거하여 곡을 해석하는 것이죠. 단적인 예시로 과거의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는 현대 바이올린보다 활이 더 짧았고 턱을 괴기도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랬기에 과거 바이올린 활질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곡에 많은 기교를 넣기 어려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론을 바탕으로 시대 연주를 진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기교가 적게 연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시대 연주는 여러 레퍼런스들을 토대로 과거의 음악들을 재현하려는 시도로 쿠랄님 잠시만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재현인 거잖아요. 실제와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과거로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시대 연주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는 것 아닌가요? 중요한 맥락을 짚으셨는데 그러면 바로 다음 챕터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완벽한 시대 연주가 가능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겠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물며 타임머신이 있다 한들 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세기와 18세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악과 21세기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음악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둘에게 같은 음악을 들려줘도 분명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죠. 즉, 그 당시 그 느낌을 재현한다는 시대 연주의 모토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뤄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시대 연주에 대한 논박은 시대 연주의 태동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 가장 알맞은 것은 현재의 악기로 음악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념을 필두로 과장 보태어 시대 연주 정확히 할 수 없는데 왜 하냐와 같은 논점으로 시대 연주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연주에 대한 비판은 어찌 보면 시대 연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보수적인 주장에 대한 반발이라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곡은 초연 당시 소수의 단원으로만 연주했으므로 무조건 연주는 그 숫자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라든지 시대 연주에 어딜 비브라토를 넣을 생각을 하느냐 라든지 원전악기나 정격 연주라는 용어도 이러한 보수적인 주장 속에서 파생된 단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티키타카가 계속되는 두 주장 속에서 확실한 정답은 없겠죠. 흰색과 검은색 사이 중 적당한 회색 어딘가에 자리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개인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회색을 말씀드리자면 시대 연주는 클래식 음악의 다채로움을 더하기에 그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의 음악을 유심히 연구하고 탐구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학문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고요. 시대 연주가 물론 과거에 그것을 재현하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의 장르로 이미 자리를 잡았고 저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대 연주와 시대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주제였을 텐데 여러분께 유익하게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클래식을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이상 크랄이었습니다.